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진 시어머니 순자의 생사 갈림길. 숨 끊어지기 전에 그 이유나 말해보세요. 왜 그때 날 그렇게 짓밟았냐고요.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 죽은 거 내 탓이 아니야. 인공호흡기 너머 입모양 충격적 고백.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랍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행운과 복이 생기실 겁니다. 미정은 이른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드는 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미정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죠. 재혼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 남편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겪었던 시집살이의 상처가 워낙 깊어서 이번에는 절대 눈치 보이는 일 없이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벌써 옛일이 되어버렸네요. 여보, 오늘도 요양원 가시는 거죠?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미정은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봉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째였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미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 기억들은 대부분 달갑지 않은 것들이었죠. 특히 첫 시어머니 김순자와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25살에 처음 시집을 갔을 때 미정은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미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괴롭혔다고 해야 맞겠네요. 시집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끔찍한 나날들이었죠.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건방져. 순자가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미정이 조금이라도 자기 의견을 내면 바로 이런 말이 돌아왔죠. 그때의 순자는 정말 무서웠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컸는데 무엇보다 미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늘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정이 뭘 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마치 미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 없이 일을 시켰어요. 밥을 해도 짜다고 하고 빨래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하고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안 된다고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죠. 그마저도 시집 온 여자가 친정만 들락날락하면 되겠어? 라는 핀잔과 함께였어요. 친정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울음을 참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미정이 감기에 걸렸을 때도 순자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면 누가 집안일 해. 그깟 감기 가지고 눕기까지 하고 열이 나서 몸을 가누기 힘들어도 일어나서 밥을 해야 했어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돈 아깝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미정은 약국에서 파는 해열제로 버텨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조차 어머니 편만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으니까 잘 들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야? 이 한마디로 미정의 모든 하소연은 묻혀버렸어요. 밤에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어머니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라는 말만 돌아왔죠. 그렇게 15년을 버텼어요. 정말 기적처럼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순자는 미정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챙겨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다 내 탓이야. 병원비며 간병이며 모든 것을 미정 혼자 감당해야 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순자는 미정에게 차가웠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미정을 탓하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몰라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쿵 내려앉아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을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현재의 평온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미정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힘든 과거를 이해해 주려고 애썼죠. 그래서 미정도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미정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요양원에는 늘 이 시간에 도착해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전 시간을 함께 보냈죠. 점심시간에는 식사 도움을 드리고 오후에는 간단한 게임이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때로는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했고 가끔은 미정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빼고 말이죠. 버스가 도착했고 미정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미정은 자신의 변화를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거든요. 요양원 봉사도 그런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미정에게는 치유가 되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미정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분들을 보면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그리고 미정 자신도 그런 강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 당했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미정은 평소처럼 접수처에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복도를 걸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미정은 평온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어요. 미정은 사무실에서 오늘의 업무 안내서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어르신들의 명단과 특이사항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 입원하신 분들의 명단을 훑어보다가 미정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 하나가 미정의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김순자 나이 91세, 치매 초기 증상, 301호실. 미정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나이도 맞고 주소도 예전에 순자가 살던 곳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 리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미정은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괜찮아. 동명이인일 거야. 한국에 김순자가 얼마나 많은데. 미정은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사무실이라면 미정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가봐야 했습니다. 미정은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제발 다른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미정은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살았던 그 집, 좁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던 밤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무거운 빨래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던 잔소리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 목소리는 낯익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야윈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고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미정이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현 며느리 박혜진이었거든요. 혜진은 미정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컹 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니 분명히 김순자가 맞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늙었지만 그 날카로웠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위압적이지는 않았어요. 나이와 병 때문에 많이 약해져 보였죠. 미정은 차갑게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일부러 며느리에게 조차 말을 놓지 않았어요. 혜진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시군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혜진은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사이에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할머니가 전 며느리에게 너무 엄하게 했다는 정도였지만 지금 이 순간의 긴장감을 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순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정이냐? 순자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크고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때문인지 미정을 제대로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순자가 미정에게 했던 모진 말들, 차가운 시선들, 끝없는 잔소리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부려먹던 그 시절, 아파도 누울 수 없었던 날들, 친정에 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던 굴욕적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미정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미정입니다. 미정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미정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너구나. 많이 늙었네. 나도 늙었지만. 그 말에는 예전 같은 도끼가 없었지만 미정에게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혜진은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말했어요. 어머니, 시할머니께서 며칠 전에 입원하셨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셔서 골반에 금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받으시면서 요양하고 계세요. 혜진은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미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정은 냉정하게 말하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혜진이 미정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어요. 시할머니께서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서 때때로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밤에 자다가 깨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시기도 해요. 미정은 혜진의 말을 듣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상한 말이요? 네, 자꾸 누군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끔 울기도 하시고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져서 간병인 선생님도 힘들어 하세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그런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설사 순자가 후회하고 있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미정이 당한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미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치매 때문인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은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봉사라고? 너 같은 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순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간 예전의 독한 모습이 얼핏 보였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치매에 걸렸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어요. 미정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301호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흔들린 기분이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 봉사하는 요양원에 순자가 들어온 걸까요?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미정은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다시 한번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걱정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돌봐야 했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301호실 생각이 났거든요. 302호실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온통 순자에게 가 있었어요. 어르신이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 도우미 역할을 해야 했는데 미정은 최대한 301호실을 피하려고 애썼어요. 다른 간병인에게 제가 304호실과 305호실을 맡을게요 라고 먼저 말했지만 하필 그날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미정 선생님, 301호실 김순자 어르신 식사 도움 부탁드려요. 가족분이 잠깐 나가셨거든요. 간병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곳을 도와드릴게요. 미정이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분들은 모두 배정이 끝났어요. 김순자 어르신만 남으셨거든요. 그분 혼자서는 식사가 어려우세요. 간병인은 사정을 모르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판을 들고 301호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형장으로 향하는 기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진은 없고 순자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순자의 야윈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식사 시간입니다. 미정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어요. 아, 너 또 왔구나. 밥 가져온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미정에게는 불편했습니다. 미정은 침대 옆 탁자에 식판을 놓고 순자를 일으켜 앉혔어요. 순자의 몸이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특히 미정이 아플 때도 밥을 차려주라고 했던 그 차가운 말들이 생생했어요. 국은 뜨겁지 않게 해줘. 목이 아파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식혔어요. 그런데 순자가 미정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많이 늙었네. 나이가 몇이야 이제? 72입니다. 미정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래, 나보다 19살 어리니까 그렇겠네. 세월 참 빠르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순자에게 밥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물 좀 줘.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물컵을 들어 순자의 입가에 갖다 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순자가 갑자기 미정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미정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순자의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나이가 들어도 소나기 힘만은 여전했나 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순자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도끼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정신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손목을 빼려고 애썼지만 순자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놓으세요. 미정이 간신히 말했어요. 놓기는 무슨. 내가 우리 아들 죽인 거 잊었어? 병원비도 제대로 못 마련해서 치료를 못 받게 하고 간병도 제대로 못해서.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미정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밤낮 없이 간병하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정의 도움까지 받았죠. 심지어 미정 자신의 반지와 목걸이까지 팔았어요.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은 모든 원인을 미정에게 돌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원비 마련하려고 제 물건까지 다 팔았어요. 미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최선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빨리 죽었겠어? 평소에 몸 관리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순자가 더욱 거세게 말했어요. 미정은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뭘 못했다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집안일하고 아플 때도 쉬지 못하게 하고 친정 가는 것도 막고 그렇게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 제 탓이라고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그것도 못하는 게 무슨 며느리야? 우리 때는 그게 당연했어. 순자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도리라고요? 그게 도리예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도리라고요? 아픈 사람한테도 일을 시키는 게 도리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혜진이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복도까지 소리가 들려서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소리 질러. 순자가 혜진에게 말했어요. 혜진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시할머니 모두 제발 진정하세요. 하지만 미정은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참아야 해요? 이분이 저한테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아픈 분이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프다고 해서 과거에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잘못한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고요. 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과거라고? 내가 우리 아들 죽인 건 과거가 아니야. 현재야, 현재.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현재라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도끼가 있었어요.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미정은 순자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어요. 너 지금 어른한테 대들어? 버릇없기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미정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혜진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다른 환자분들한테 민폐가 돼요. 간병인 선생님들도 다 보고 계세요. 미정은 혜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며느리가 자신과 순자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미정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미정은 식판을 정리하고 방을 나가려 했어요. 도망치는 거야? 역시 내 성격 그대로네. 책임질 일이 생기면 도망치고. 순자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정은 문고리를 잡고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거든요. 미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미정을 노려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순자와 직접 대면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미정은 복도 끝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의자에 앉아서 찬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미정은 요양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까 생각해 봤지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미정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남편이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요양원에서 좀 바빴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요양원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가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죠. 혹시 혜진이 있을까봐 301호실 쪽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간병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미정 선생님, 301호실에서 찾으시던데요? 잠깐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미정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찾는다고요? 네, 박혜진 씨라고 하시는 분이요. 뭔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네요. 미정은 어쩔 수 없이 301호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혜진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순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저를 찾으셨다면서요? 미정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미정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어제 일로 죄송해요. 시할머니께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했네요. 미정은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혜진을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어머니, 사실 시할머니가 저한테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몇 번이나 들었는데 처음엔 치매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니? 혜진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시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어머니, 사실 시할머니는 예전부터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미정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죄책감? 네. 아버님 돌아가신 일 때문에요. 시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본인이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 때문에 아버님 간병에 더 힘드셨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미정은 혜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특히 밤에 잠꼬대로 자주 하세요. 미정이한테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기도 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토록 독했던 순자가 자신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시할머니께서 치매가 오시면서 과거 일들이 자꾸 떠오르나 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세요. 혜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미정이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시할머니께서 어머니 앞에서는 예전 습관대로 강하게 나오시려고 하세요. 하지만 혼자 계실 때는 계속 후회하고 계시거든요. 혜진의 말을 들으면서 미정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순자가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치매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까요? 어머니, 너무 속상하게 듣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런데 시할머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내가 뭘 너무했다는 거니? 너는 제대로 모르잖아. 그분이 저한테도 모진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 앞에서까지 원망만 하면 뭐가 남아요? 혜진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여 있었어요. 미정은 혜진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상처를 그냥 없던 일로 하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시할머니는 예전과 달라요. 많이 약해지셨고 후회도 하고 계세요. 후회한다고 해서 제가 당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도 시할머니한테 상처받은 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분도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 쉽게 말하네. 혜진이 너는 저만큼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시할머니께서 저한테도 심하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미정과 혜진 사이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순자 때문에 상처받은 며느리였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혜진이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15년 동안 매일매일 괴롭힘을 당한 기분을 알 수 없을 거예요. 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도 지금 힘들어요. 아픈 시할머니 돌보는 것도 힘들고 어머니와 시할머니 사이에서 눈치 보는 것도 힘들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혜진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미정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혜진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미정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내 마음 편한 대로 살겠어. 미정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순자가 깨어났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끄럽게.
미정은 순자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어요. 혜진은 어쩔 줄 모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제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았어요. 미정은 요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혜진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자가 후회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혜진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30년간 쌓인 상처가 어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미정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남편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라고 물었지만 별일 없어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미정은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자꾸만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괴롭혔던 그 무수한 날들, 남편이 병들어 죽어갈 때의 절망감, 그리고 장례식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다음 날 미정은 평소보다 늦게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혜진과 마주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다행히 아침 시간에는 혜진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은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은 일부러 301호실을 피했어요. 다른 간병인에게 오늘은 제가 6호실과 7호실을 맡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기묘한 법이에요. 오후 2시쯤 되어서 요양원 사무실에서 미정을 찾았거든요. 미정 선생님, 30분 후에 301호실에서 가족 상담이 있어요. 혹시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저요? 왜 제가요? 미정이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김순자 어르신 가족분이 요청하셨어요. 평소에 어르신을 돌봐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미정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요청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 무겁게 301호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진뿐만 아니라 낯선 남성도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혜진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 어르신의 아들 김성민입니다. 남성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의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미정이 시집살이 할 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미정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형수님. 성민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형수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이미 이혼한 지 오래인데다 재혼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상담은 김순자 어르신의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민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치매도 진행되고 있고 몸도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미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의논해 봤는데요. 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에 형수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미정의 눈썹이 움찔했어요. 저 이야기를요? 네. 특히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자꾸 형수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고 잘못했다고 하시고요. 성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혜진이 거들어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이에요. 시할머니께서 밤마다 어머니 생각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세요. 미정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제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성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성격을 형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자존심이 세시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미정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형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성민을 바라봤어요.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걸까요? 어머니께서 형수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보고 있는데요. 미정이 의아하게 말했어요. 혜진이 설명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싶다는 뜻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성민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기회요?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15년 동안 당한 건 뭐예요? 성민은 미정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말했어요. 해주신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정말 심하게 했죠. 저도 그때 어렸지만 다 봤어요. 미정은 성민이 인정하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형수님, 어머니도 그때 힘드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누님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성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형수님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미정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순자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게 믿어질까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간병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잠깐 보고 올게요. 잠시 후 사회복지사가 돌아와서 혜진에게 말했어요. 박혜진 씨, 김순자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혜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네,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성민과 혜진이 급하게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혜진이 문 앞에서 돌아서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시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당황스러웠어요.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저는 미정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와주세요. 지금 시할머니가 위험해요. 혜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미정은 잠깐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운 사이라도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미정은 혜진과 성민을 따라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혜진은 계속 울고 있었고 성민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위험하다는 소식에 마음 한편이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런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말 놀랐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요.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혈압이 평소에도 높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다고 해요. 성민이 전화를 끊으며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접수처에서 순자의 상황을 문의하니
담당 의사가 곧 나와서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출혈량이 상당해서 지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 할머니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수술하면 깨어나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환자분 나이가 91세이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혜진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성민이 혜진을 달래며 의사에게 물었어요. 그럼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술을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수술 진행해 주세요. 성민이 결정했어요. 미정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토록 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움츠러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픈 할머니로만 보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혜진은 의자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고 성민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어요. 미정은 구석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순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혜진이 미정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그래, 괜찮다.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시할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니까요. 아침에 상담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말이에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혜진을 바라봤어요. 이 젊은 여성이 순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정과 달리 혜진에게는 순자가 그저 아픈 할머니일 뿐이었겠죠. 시집살이에 아픈 기억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걱정할 수 있는 거겠어요. 혜진이 너도 힘들겠다.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제게는 나쁘게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미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시집 왔을 때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첫 말씀이 너는 미정이처럼 고생하지 말라였어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미정은 혜진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순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몇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출혈을 제거했지만 뇌압이 높아서 이번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혜진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지켜봐야겠어요. 환자분의 의지도 중요하고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면회는 1시간마다 10분씩만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면회 시간까지는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형수님, 뭔가 드실래요?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성민이 미정에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좀 드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성민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와서 미정에게 건네줬어요. 미정은 커피를 받아들고
따뜻함을 느꼈어요. 성민이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정말 심하게 하셨더라고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요. 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형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미안해 하신다는 걸요. 첫 번째 면회 시간이 되어서 성민과 혜진이 들어갔어요. 미정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나와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인공호흡기도 달고 계시고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많이 힘드시겠어.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할머니 보러 들어가실래요? 다음 면회 시간에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깐 망설였어요. 순자를 보러 가야 할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면하는 건 너무 인정머리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 잠깐 들어가 볼게.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할머니가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실지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많이 말을 걸어드리라고요. 혜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민도 거들었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형수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아마 형수님 목소리를 들으면 반응이 있을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많이 부어 있고 인공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미정은 순자의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불쌍한 할머니로만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한미정이에요. 미정이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순자의 손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그 손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늙은 할머니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순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을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혜진과 성민이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순자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미정이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들리세요? 미정이 다시 불러봤어요. 순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하지만 미정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인공호흡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정이냐? 순자가 입모양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순자가 깨어난 거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순자가 정말 자신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은 순자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인공호흡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순자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보이세요? 미정이 다시 물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뭔가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미정은 순자의 입술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미안해. 순자가 입모양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설사 소리로 들을 수는 없어도 순자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이제 됐어요. 그만해요. 미정이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입모양으로 미안해, 미안해를 반복했습니다. 미정도 덩달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순자의 호흡이 조금 거칠어졌어요. 미정이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미정은 급하게 중환자실 밖으로 나와서 혜진과 성민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상태가 좀 이상해져요. 혜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깨어나셨다고요? 네, 그런데 호흡이 좀 거칠어지고 있어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의사가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환자분의 뇌압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할머니가 또 위험해지신 거예요? 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족분들이 옆에 있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민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그럼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는 없나요? 나이와 전신 상태를 고려할 때 추가 수술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환자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 막 순자와 화해의 기회를 찾았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다시 들어가 보겠어요. 미정이 말했어요. 어머니, 함께 들어가요. 혜진이 미정의 팔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지만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 보였어요. 미정이 순자의 오른쪽에, 혜진이 왼쪽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혜진이에요. 혜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순자가 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너무 원망만 했네요.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자는 미정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형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순자는 성민을 바라보더니 입모양으로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성민이 귀를 가까이 대자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이한테 고맙다고 해줘. 성민이 눈물을 흘리며 미정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께서 형수님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주셔서요. 순자가 미정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예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혜진이 순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혜진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혜진이 자신을 끝까지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어요. 의료진들이 들어와서 상황을 점검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있어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정은 순자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어머님, 다 잊고 가세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순자는 미정의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아픈 곳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성민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늘에서 아버지 만나세요. 순자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얕아지더니 결국 멈추었어요. 할머니. 혜진이 오열하며 순자를 불렀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들어와서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오후 6시 43분 김순자 환자분이 운명하셨습니다. 미정은 순자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놓아주세요. 성민이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정은 순자의 손을 천천히 놓았어요. 그리고 순자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혜진이 미정을 껴안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마지막에 할머니 옆에 있어 주셔서요. 미정도 혜진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원망이 마지막 순간에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을 나와서 장례 준비를 해야 했어요. 성민이 여러 가지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미정과 혜진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시할머니가 마지막에 편하게 가실 수 있었어요. 혜진이 미정에게 말했어요. 나도 마음이 후련해졌어.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미정이 대답했어요. 그때 성민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형수님, 장례는 내일부터 사흘간 치르기로 했어요. 혹시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정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순자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이 가득 놓여 있었고 몇 명 안 되는 조문객들이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정은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왔는데 미정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하며 묵묵히 옆에 있어 주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혜진이 상복을 입고 미정을 맞이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미정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고생 많으세요. 미정이 혜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성민도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형수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미정은 순자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의 순자는 젊었을 때 모습이었는데 미정이 처음 시집왔을 때의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토록 무서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한 장의 사진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미정이 영정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전 내내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순자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리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미정은 상주 가족들 옆에 앉아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누군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세요? 전 며느리입니다. 미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고인이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두셨다고 하시면서요.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순자가 자신을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미정은 혜진과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둘이서 조용히 식사를 하는데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시할머니께서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요양원에 입원하신 후로는 더욱 그러셨죠. 어떤 이야기를? 미정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혜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하셨다고? 네.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도 어머니가 나가신 후에 미정이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사과하냐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미정은 혜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순자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어머니, 시할머니께서 제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무슨 당부? 만약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미정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고, 자신이 너무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고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말씀을.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미정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순자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발인을 위해 관을 옮기는데 미정도 함께 도왔어요. 화장장까지 가는 길에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자와의 30년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미정은 순자의 관 앞에 섰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편히 가세요. 저도 이제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다. 관이 화장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정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유고를 모시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까지 마친 후 성민이 미정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고마웠어요. 형수님이 있어서 어머니가 편히 가실 수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미정이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들어주었고 미정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참으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남편이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며칠 후 미정은 다시 요양원에 나갔습니다. 301호실을 지나가면서 잠깐 멈춰 섰어요. 그 방에는 이제 다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미정은 그 방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시집살이가 끝났구나. 그날부터 미정의 봉사활동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미움 대신 이해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원망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로 입원하신 할머니가 미정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마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용서요? 네, 용서하니까 제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미정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미움보다는 용서가 제게 더 큰 평화를 줬어요.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마음속으로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당신도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미정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순자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평온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평화로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미정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미정도 따뜻하게 화답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은 끝까지 가봐야 진짜가 보이더라.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미정을 위로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격려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